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손을 움직이셨다면 잠시만 그 손을 멈추어 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돈을 끌어모으는 비법이 아니라 오래 막혀있던 마음 한 자리를 가만히 열어보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집을 들여다보고 그 집에 깃든 기운을 살피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사람의 살림이 피어나는 자리에는 늘 어떤 마음 하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세요? 하루가 다 저물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이 자꾸만 어지러운 밤이요. 통장을 떠올리고 갚아야 할 것을 떠올리고 내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지는 그런 밤이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밤을 참 많이 보냈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고도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만 오래도록 바라보던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때의 저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가진 것을 세는 대신 없는 것을 세웠고 받은 것을 헤아리는 대신 놓친 것을 헤아렸어요. 그러니 마음이 늘 가난했어요. 통장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난했던 거예요.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 한 구석이 아릿해져요. 그때 저는 누가 잘 되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쓰렸어요. 남의 살림이 피어나는 걸 보면 어쩐지 내 것이 줄어드는 것만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마음이었어요. 세상의 복은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누가 가져간다고 내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늘 마음이 좁았어요. 좁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도 저에게 좁게만 다가왔어요. 저는 이걸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마음이 좁으면 들어올 복도 들어오다가 돌아서더라는 것을요. 그 무렵 저는 잠을 참 못 잤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동이 트는 걸 보고서야 겨우 눈을 붙이곤 했어요. 그렇게 자고 일어난 아침은 늘 무거웠어요.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웠지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다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매일 아침 어두운 자리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어두운 자리에서 시작한 하루가 밝게 끝나기는 참 어렵거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6월 16세예요. 옛 어른들은 이런 날을 한 해 중에서 기운이 한 번 크게 흐름을 바꾸는 날이라고 여겨왔어요. 저는 어떤 날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날을 핑계 삼아 평소에 미루어 두었던 마음을 한 번쯤 들여다보는 일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냥 살면 평생 미루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이 고마워요. 이런 날이 있어야 우리가 멈추어 서서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요. 옛날에 제가 온 시골 마을에 한참 머문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을 지나면서 그 댁 살림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당의 빛깔부터가 달라지고 어르신의 얼굴빛이 환해지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어요. 어르신,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자 그분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하셨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그 비밀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의식 하나를 치르고 계셨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지갑을 손에 들고
하루 동안 고마웠던 일을 가만히 떠올리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이 지갑 덕분에 밥을 먹었고, 오늘도 이 지갑 덕분에 손주에게 작은 것을 사줄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매일 밤 가진 것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다드셨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기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신비한 주문 같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건 마음의 그릇이 먼저 깨끗하게 비워지고 단정하게 정돈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릇이 어지러우면 무엇을 담아도 곧 흘러 넘쳐버려요. 그릇이 깨끗하면 작은 것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러요. 그 어르신은 매일 밤 자기 마음의 그릇을 닦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작은 복이 들어와도 흘러 넘치지 않고 차곡차곡 쌓였던 거지요. 그 어르신께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여쭈어보았어요. 어르신 매일 밤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롭지는 않으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천천히 이렇게 답하셨어요. 번거롭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그 잠깐의 시간만큼은 오롯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바깥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루가 저물어요. 그 어르신이 매일 밤 잠깐이나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통장에 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요. 그 마을을 떠나오던 날 저는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여쭈었어요. 어르신, 살림이 피어난 비결이 정말 그 작은 의식 덕분일까요? 그러자 어르신은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결은 의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매일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닫다 보니 어느 날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태도로 사람을 대하니 좋은 인연이 모여들더라고요. 그 인연들이 결국 살림을 받쳐주었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타고 흐르는 거구나. 그러니 좋은 기운을 모으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갑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싶어요. 지갑이라는 건 참 신기한 물건이에요. 우리가 매일 손에 쥐면서도 정작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시 아무데나 던져두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그 안에 오래된 영수증과 다 쓴 쿠폰과 기한이 지난 카드가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저는 사람이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그건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살림이 넉넉한 집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런 집의 지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지갑이 늘 정해진 자리에 단정하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굴러다니지 않고 깨끗하고 조용한 자리에 가만히 놓여 있어요. 반대로 살림이 늘 빠듯한 집의 지갑은 어디에 두었는지 본인도 모를 때가 많아요. 소파 틈에 끼어 있기도 하고 식탁 위에 던져져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곧 마음을 대하는 태도구나. 지갑을 함부로 두는 사람은 자기 살림도 함부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지갑을 정성껏 대하는 일이 곧 내 살림을 정성껏 대하는 첫걸음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밤 작은 의식 하나를 권하고 싶어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하셔야 해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큰 불을 끄고 작은 불 하나만 남겨보세요. 방 안이 너무 환하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요. 불빛이 은은하게 낮아지면 신기하게도 마음도 함께 낮아져요. 그리고 창문이 있다면 잠시만 열어보세요. 오래 닫혀있던 방의 묵은 공기를 잠깐 내보내는 거예요. 좋은 것이 들어오려면 먼저 자리를 비워야 하거든요. 이건 비단 공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묵은 생각과 묵은 원망을 잠시 내보내야 새로운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갑을 손에 들고 부드러운 천으로 가만히 닦아보세요. 거친 종이로 닦지 마시고 살결처럼 부드러운 천을 쓰세요. 닦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도 좋아요. 오늘 하루 나와 함께 다녀주어서 고맙다고요. 우습게 들리실지도 몰라요. 지갑한테 무슨 인사를 하느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에 고마움을 담는 순간 그 마음은 사실 그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오거든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모든 것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지갑을 닦으셨다면 그 안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래된 영수증을 버리고 기한이 지난 것들도 내보내세요. 다만 지갑을 완전히 텅 비우지는 마세요. 가진 돈은 그대로 두시고 가장 큰 한 장은 꼭 남겨두세요. 저는 이걸 씨앗이라고 불러요. 밭에 씨앗 한 톨이 남아 있어야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듯이 지갑에도 씨앗 한 장은 늘 남아 있어야 해요. 텅 빈 지갑은 마치 사람이 떠난 빈집 같아요. 빈집에는 온기가 돌지 않아요. 작은 씨앗 한 장이라도 품고 있는 지갑에는 다음을 기다리는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어요. 이제 지갑을 둘 자리를 정해보세요. 저는 늘 같은 자리를 권해요. 너무 낮은 바닥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가 좋아요. 서랍안이나 작은 상자 안도 좋아요. 바닥에 그냥 두면 어쩐지 그 위로 발길이 오가고 먼지가 쌓이면서 귀한 마음이 함께 낮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능하다면 그 아래에 깨끗한 천 한 장을 깔아주세요. 그러면 지갑이 자기 자리를 얻은 것처럼 단정해 보여요. 자리가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해져요. 저는 이 단정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기운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갑을 잠자리에 두실 때는 부디 엎어두지 마세요. 옛 어른들은 지갑을 엎어두면 마음도 엎어진다고 여겨왔어요. 저는 이게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바로 놓는 습관은 사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습관이거든요. 지갑을 가만히 위로 향하게 두면 그 모습이 어쩐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친 것처럼 보여요. 받을 준비가 된 자세지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닫힌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지만 열린 마음에는 작은 것이라도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 지갑을 바로 놓는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을 담아보세요. 또 한 가지, 지갑을 둘 때 너무 시끄러운 기계들 곁에는 두지 마세요. 늘 울리고 진동하는 물건들 곁에 두면 어쩐지 마음이 차분해지기 어려워요. 저는 이걸 기운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는 자연스럽게 조용하고 깨끗한 자리를 찾아주잖아요. 아끼는 물건일수록 함부로 두지 않지요. 지갑을 조용한 자리에 두는 일도 그래요. 그곳 내 살림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내 삶의 모든 것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리를 정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작은 인사 하나를 건네보세요. 큰 소리로 외칠 필요 없어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면 충분해요. 오늘 하루도 고맙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를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3번만 되뇌어 보세요. 같은 말을 3번 되뇌면 그 말이 입을 떠나 마음 깊은 곳으로 천천히 가라앉아요. 잠들기 직전의 마음은 참 신기해요. 하루 중에 가장 솔직하고 가장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 열린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다음날의 빛깔을 정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잠들기 직전에는 부디 빚이나 부족함을 떠올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떠올린 부족함은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새겨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우리는 또 부족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 잠들기 직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다. 나는 오늘 할 만큼 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밤을 평화롭게 닫아주고 다음날 아침을 고마운 마음으로 열어주어요. 여러분, 저는 오래 삶을 살피면서 돈이 사람을 따라오는 방식에 대해 조금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돈을 쫓아가면 멀어지고 마음을 정돈하면 슬며시 다가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작은 부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어지러운 날에는 부디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밤이 깊어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큰 결정을 내일로 미루어 두세요. 밤에는 마음이 평소보다 약해져요. 작은 걱정도 크게 부풀고 작은 욕심도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면 다음날 아침에 후회하는 일이 참 많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밤에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들 때문에 오래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일이든 마음이 어지러운 밤에는 결정하지 않아요.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맑은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답이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또 한 가지, 마음이 메마른 날에는 남에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살림이 빠듯할수록 마음까지 빠듯해지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작은 너그러움을 잃지 않으셨으면 해요. 신기하게도 베푼 마음은 베푼 만큼 다시 돌아와요. 꼭 같은 모양으로 돌아오지는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을 따뜻하게 채워줘요. 저는 평생 이걸 지켜보았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움켜쥔 사람의 살림은 어쩐지 늘 빠듯하게 머물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의 살림은 어느새 조용히 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가진 것이 적다고 마음까지 닫지 마세요. 마음만은 늘 넉넉하게 열어두세요.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쫓기는 일들이 생겨요. 마음이 급하니 판단이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으로 한 일들은 자주 어긋나거든요.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단정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차분하게 풀어나가요. 그러니 결과가 다를 수밖에요. 저는 이게 무슨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삶을 만들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느 부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부부는 한때 살림이 무척 어려웠어요. 매일 다투었다고 해요. 돈 때문에 서로를 탓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손가락질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분이 작은 약속을 하나 했대요.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말하기로요.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매일 다투던 사이에 무슨 고마움을 말하느냐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한 가지씩 찾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요. 고마운 일을 찾으려고 하루를 돌아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좋은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대요. 다툼이 줄고 웃음이 늘었고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살림에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돈이 들어와서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편해지니 돈이 머물 자리가 생긴 거구나. 저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마음에 오래 품고 있어요. 어느 작은 가게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서 늘 한숨을 쉬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오늘 와주실 손님들께 미리 고마운 마음을 품기로 했대요. 아직 오지도 않은 손님께 미리 고마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싶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전에는 손님이 그냥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고마운 인연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달라졌고 손님들도 그 따뜻함을 느꼈는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깊은 이치를 보았어요. 고마움은 받은 다음에 느끼는 게 아니라 먼저 품는 거구나. 먼저 품은 고마움이 결국 고마운 일들을 불러오는 거구나. 이게 바로 마음이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권해드린 의식들은 결코 돈을 끌어당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저 부자가 되려는 욕심만으로 이 의식을 흉내 내신다면 그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감사가 없는 의식은 빈 껍데기예요. 핵심은 동작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지갑을 닦는 손길에 고마움이 담겨 있느냐,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그게 전부예요.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마침내 삶이 바뀌어요. 이 순서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아왔어요. 빨리 좋아지고 싶고 당장 바뀌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자연을 한번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음날 열매가 열리지는 않아요.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열매가 열려요. 사람의 삶도 그래요. 오늘 마음을 한번 정돈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밤 조금씩 마음을 닦다 보면 어느 계절엔가 문득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 삶도 어느새 달라져 있구나.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고맙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무익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빨리 온 복은 너무 빨리 떠나기도 해요. 천천히 무르익은 복은 오래 머물러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고맙게 닫는 그 작은 의식이 쌓이고 또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받쳐주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풍수를 살피는 사람이지만 사실 제가 평생 동안 진짜로 살핀 것은 집의 방향이나 가구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로 살핀 거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같은 집, 같은 방향, 같은 자리에 살아도 어떤 분의 집에서는 온기가 돌고 어떤 분의 집에서는 찬 기운이 돌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고마움이 가득한 집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집에는 차가운 기운이 가득해요. 그러니 가장 좋은 풍수는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지갑을 손에 들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면서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좋았던 일을 떠올리고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리고 무사히 하루를 마친 자신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지갑을 단정한 자리에 가만히 올려두세요. 그렇게 하루를 고맙게 닫으세요. 저는 이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거라고 믿어요. 그 씨앗이 자라면 어느 날 여러분은 더 너그럽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곁에는 좋은 인연도 좋은 살림도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마련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오늘 하루가 유난히 고단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고맙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요. 그런 날에도 부디 한 가지만은 떠올려 주세요. 오늘 하루를 끝까지 버텨낸 여러분 자신이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마운 일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또 하루를 무사히 지나왔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오늘 밤은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오늘도 잘 살아냈다고요. 내일도 천천히 함께 가보자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로 남았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지갑을 단정히 두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닫는 그 작은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곁에 두고 싶으실 때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구독을 가만히 눌러두셔도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닦고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고 싶어요. 오늘도 하루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요. 여러분의 삶에 막힘없는 평안과 따뜻한 기운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저는 마음 깊이 바라요.